자, 그러면 마지막 연립방정식 유형 보겠습니다. 마지막 연립방정식 유형은 바로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인데요.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고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은 3입니다.처럼 xy를 자리 바꿔서 집어넣어도 원래 식이랑 똑같은 xy랑 넣는 곳을 바꿔도 식은 똑같은 여러한 식들을 갖다가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칭식의 특징은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그 어떤 유형도 사용을 못한다는 건데요. 최고차를 비교해가지고 제거한다 라고 해도 x라는 게 남아있고 상수를 어떻게 죽인다 라고 해도 xy가 남아있어서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여러한 상황을 갖다가 대칭식의 연립방정식이라고 따로 빼놓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푸냐면은 대칭식,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대칭식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2개 더한 값은 A고 2개 곱한 값은 B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XY를 두 근으로 하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t제곱 마이너스 at 더하기 b는 0처럼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문제를 푼다. 이게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참 물음표 띄워질 테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푼다 생각하고 내가 대표 72번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자, 이 친구 뭐야? 이 친구 뭐라게 하더노? 대칭식의 연립방정식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친구 대입을 하든 가감법을 쓰든 어떻게 해도 안 풀린다는 얘기니까 이 경우에는 x 더하기 y를 a라고 xy 곱한 거를 b라고 둬봐요. 그러면 위에 있는 식들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b가 될 거고, 그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니까 a제곱 마이너스 2b 돼가지고 이게 5가 될 거고 밑에 거는 a제곱 마이너스 3b는 3입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이제 연립이 되니까 얘네들 이렇게 연립해주면은 b는 2입니다. 나오니까 따라서 b는 2고
B입니다 라는 거 집어넣어서 넘겨주면은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된다 이 뜻인 거지. 그러면 A가 3일 때 B가 2입니다. 두 근의 합이 3이면서 두 근의 곱이 2인 여친구의 근이 XY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만약에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2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두 근의 곱이 2인 두 근 XY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첫 번째 경우에는 T가 1 또는 T가 1 또는 2일 테니 따라서 두 근은 X가 1일 때 Y가 2 또는 X가 2일 때 Y가 1 나온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얘가 이거일 때 두 근 XY를 갖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T가 마이너스 1 또는 T가 마이너스 2니까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 Y가 마이너스 2거나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저렇게 대칭식인 경우에는 치환해주면은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로 근을 구할 수 있다 이 뜻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치? 또 치환이야. 또 치환이야. 또 치환이야. 자, 요거 원리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가간법이든 대입법이든 아무것도 이용이 안 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1차식의 대칭식이었던 두 근의 합이 얼마다, 두 근의 곱이 얼마다 이렇게 치환을 해버려가지고 위에 있는 식을 요 식에 대해서 대칭을 한번 해줍니다. 치환을 한번 해줍니다. 그렇게 치환을 해주면은 XY입니다 라는 근은 두 근의 합이 3이면서 두 근의 곱이 2입니다 라는 이러한 케이스거나,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3일 때 두 근의 곱이 2입니다 라는 이 조합에서의 근이거나 둘 중 하나의 근입니다 라고 나오니까 요 방정식의 두 근이 XY입니다 라는 걸 이용해서 한 세트 구하고, 여친구의 두 근이 XY입니다 이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구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뜻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대칭식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연합해가지고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은 거죠. 너무 재미있어요. 선생님 거기 소울리스 들어간 것 같은데 기분 탓일까? 약간 소울리스가 들어간 것 같은데 기분 탓일까? 자, 그럼 추가 문제 더 보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이번엔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 문제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XY 뭔가 이렇게 가간법 해도 정리 안 되고 숫자 가간법 해도 정리가 안 되잖아. 그치? 근데 XY 자리 바꿨을 때 똑같은
똑같은 식 나올 것 같고 XY 자리 바꿨을 때 똑같은 식 나올 것 같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식이다. 대칭식이면은 근과 개수의 관계를 먼저 세팅하자. 근과 개수의 관계를 먼저 세팅해가지고 두근의 합을 A, 두근의 곱을 B라고 두시면은 위에 있는 대칭식은 A 빼기 B가 1일 때 A제곱 마이너스 B는 7입니다. 요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B 대신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 6은 0 될 거고. 따라서 A가 3이거나 A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 그치? A를 넘긴 거지. 그러면 B가 2거나 B가 3이 나온다.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지. 마이너스 3? 그치? 다시 한번 계산해볼까? 내가 요즘에 내 계산을 못 믿겠어.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다.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7이니까 맞네! 치환을 해도 XY의 연립방정식이 AB의 연립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어쩌한 장점이 있냐고? 일단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굳이 이렇게 계산하는 이유가 여 친구를 이렇게 근과 개수의 합과 곱으로 바꿔주면은 개수의 합이 3, 개수의 곱이 2, 3이면서 2가 되는 2차 방정식의 해입니다. 라는 얘기 또는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면서 곱이 마이너스 3이 되는 2차 방정식의 해가 XY입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나 아까 전에 어떻게 판서했었지? 근의 합이 3이고 근의 곱이 2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는 얘의 두 근이 XY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2, XY가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하면은 얘는 여 친구의 두 근이 XY입니다. 라고 얘기가 되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내가 이 친구 아까도 얘기했잖아. 가간법 해가지고 정리가 안 돼요. 뭐 얘네 XY 죽인다 한들 XY에 대한 미지수 2개짜리인 부정방정식 나오니까 계산이 더 이상 안 돼. 부정방정식 나와서 더 이상 계산이 안 돼. 숫자를 가간법 시켜가지고 연립방정식 시키려고 해도 연립방정식이래. 인수분해를 하려고 해도 XY에 대해서 계산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소거해서 만드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써왔던 여러한 방식이 안 먹히는 연립 2차 방정식들 중에서도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애들은 내가 이렇게 근과 개수의 관계로
바꿔버리면 어떻게든 해를 구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 이게 여기 포인트인 거예요. 그치? 일단 구하게 만들어라. 그 뜻이지. 그래서 조금 더 귀찮겠지만서도 내가 모르는 대칭식을 그나마 아는 대칭식으로 치환해가지고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다시 재해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쉬운 형태로. 다시 재해석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 치환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로 치환을 하면은 내가 구해야 됐던 XY가 결과적으로는 두근의 합이 3이면서 두근의 곱이 2인 여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되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t는 2 또는 t는 1이니까 따라서 얘네를 만족하는 xy라는 근은 x가 2일 때 y가 1이거나 아니면은 x가 1일 때 y가 2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이거 말고 근의 합이 마이너스 2일 때 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인 이런 식의 두근이기도 하잖아. 이런 식의 두근입니다 하면 얘도 인수분해 해가 t가 마이너스 3일 때 t가 1입니다 라고 나오니까, 따라서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1입니다. 또는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합이 돼가 여 친구 연립방정식 해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요렇게 두 세트 하나랑 요렇게 두 세트 하나로 이도 저도 내가 이때까지 썼던 방법 아무도 못 쓰인다 라고 하는 애는 요런 식으로나마 계산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학교쌤들이 이제 추가로 하나를 넣습니다. 보통 그래서 대칭식 같은 경우에는 쌤들이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은 요거 해를 x는 2, x는 1, y는 1, y는 2 이렇게 적어서 감점시키는 경우, 묶어서 해를 적지 않고 이렇게 그냥 나열만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감점 걸리도록 서술형으로 내던가, 아니면은 객관식으로 1번부터 5번까지 객관식이 하나, 둘, 셋, 넷 넣고 5번에 다른 답 넣어가지고 이거 중에서 뭐가 답일까요? 라고 묻는 경우거나 그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내요. 근데 객관식의 경우는 자주 안 내는 게 풀이 식에 비해서 답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일일이 집어넣어서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그치? 일일이 대입해가지고 넣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애들이 이거 중간 과정 다 안 풀고 해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진짜 쌤들이 착하게 내는 경우고, 보통 선생님들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조금이라도 틀리게끔 하려고 서술형으로 많이 내는 편이죠. 근데 서술형 안에서도 이제 쓰는 거는 x가 y보다 더 큰 해를 찾아라, 아니면 x가 y 이상인 해를 찾아라 라든가, x 빼기 그러한 해 중에서 x 빼기 y를 구하여라 단 x가 y보다 크다 라든가. 참 마지막에 조건 개 까다롭게 넣어요. 응? 겁내 까다롭게 넣어요. 그런 식으로 까다롭게 넣는 문제기까지 하니까 이러한 대칭식은 추가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대칭식 어려우니까 한 번만 더 해.
아이, 이번 거 쉬움. 이번 거 쉬움. 리얼 쉬움. 왜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문제지. 그치?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본 문제지. 왜? 왜? 어디서 많이 봤느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봤던 유형이랑 비슷하잖아. 이렇게 연립방정식이 두 개 있을 때 공통인 해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얘네 이렇게 두 개 묶어도 이렇게 두 개 묶어도 공통인 해가 나온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공통인 해가 존재할 때 이 친구 해를 마저 찾으세요 하면은 미지수가 없는 얘네 두 개만 골라내가지고 여게 25일 때 얘가 10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야. 그치? 해가 공통이니까. 그러면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x 더하기 y의 제곱꼴로 만들어도 될 거고, 아니면 우리가 계속 사용했던 거 먼저 이용을 하면은 이 친구를 갖다가 대칭식이니까 이렇게 두자. 그렇게 두면은 u제곱 마이너스 v 2v가 25고 v가 12입니다 라고 나올 테니까 12면 집어넣었을 때 24 넘기면 49니까 따라서 u가 7일 때 v가 12거나 아니면 u가 마이너스 7일 때 v가 10입니다. 이렇게 나올겨. 그러면은 이 친구는 내가 다시 해석한다고 하면은 u가 7일 때 v가 10이다 라는 말은 두근의 합이 7이면서 두근의 곱이 12인 해. 즉 t의 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2는 0에 두근이 x, y라는 뜻이고 u가 마이너스 7, v가 10이라면은 이 친구의 두 근이 x, y라는 뜻이니까 따라서 t가 3 또는 t는 4 그러면은 x가 3, y가 4일 때 x가 4, y가 3이다 라는 뜻이거나 아니면은 t가 마이너스 3 또는 t가 마이너스 4니까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마이너스 4 또는 x가 마이너스 4일 때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x, y에 대한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구했으니까 문제에서 이때 자연수 AB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얘네 중에서 자연수 AB가 되는 걸 찾아라. 그러면 마이너스 근 나왔을 때는 더했을 때 B가 나올 리가 전혀 없으니까 얘네는 해가 절대 안 될 거고 두 개 더한 거 얘만 가능할 거다? 그러면 두 개 더해가지고 B는 무조건 7 나올 거고 AX-Y가 1이 되는 근을 찾으라고 하면은
자연수니까 4 빼기 3 같은 거 들어가서 A가 1인 경우는 가능하지만 3 빼기 4가 돼가지고 1이 되는 A는 불가능하잖아. 따라서 다 만족시키는 XY 값을 찾아라 하면 XY는 얘만 가능할 거고, 얘만 가능하다고 하면 따라서 A 값은 3이래 4. 1이구나. X가 4, Y가 3이니까 A는 1, B는 7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까지 구해주셔야 된다. 이게 대칭식의 연립방정식입니다. 시간 잡아먹기 딱 좋은 문제네요. 그 말이 뭔 뜻이겠어? 학교쌤들은 좋아하는 문제다. 학교쌤들은 이런 유형을 오히려 좋아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지. 그치? 처음에 개념만 들었을 때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조금 왜 이런 식으로 굳이 해야 되는지 착잡할 거야. 근데 문제 풀어보다 보면은 흐름이 보이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는 게 보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풀기가 수월해질 거예요. 이게 대칭식의 연립방정식입니다. 너무 유익해요, 선생님.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더 유익할 텐데, 그치? 자, 그럼 여기까지만 대칭식의 연립방정식하고 마지막 2차 연립방정식 한번 봅시다. 마지막 연립 2차 방정식 유형 공통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최종 보스가 아니야. 아직 최종 보스 아니야. 얘는 말 그대로 무슨 뜻이냐면은 식 두 개를 동시에 식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근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fx라는 게 x-2 x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이고, gx라는 게 x-2 x-3은 0이라는 식이라고 봤을 때, 그때 공통으로 들어가는 여러한 애들을 갖다가 공통근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갖다가 공통근이라고 얘기하고 앞으로는 이런 걸 한번 보겠다 이 뜻인 거야. 쌤 중간에 설명이 생략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fx가 여러한 2차 방정식이고 gx가 여러한 2차 방정식이면은 여러한 인수가 똑같은 게 들어가면 공통근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공통으로 들어가는 근이 그게 2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걸 갖다가 공통근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식 두 개 갖다 놓고 얘네 두 개의 공통근을 찾아라 라고 하면은 식이 조금 더러워 보여도 이렇게 공통인수가 나온다라는 뜻이니까 그걸 어떻게든 찾아봐라 이 뜻인 거야. 이거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래프로 보여주긴 조금 힘들지 않을까? m이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봐봐. 여식이 는영입니다. 여식이 는영입니다에 공통근이 들어간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여기 하나 x가 공통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공통근을 알파로 둬놓고 그 친구를 갖다가 연립하란 소린데 결과적으로는 이 연립 2차 방정식을 푸세요라는 말과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연립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었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연립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었어?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서도 인수분해하는 방법도 있었고 아니면 2차항을 소거하는 방법도 있었잖아. 그래서 여 친구 2차항 소거시켜 볼게요. 이 친구 1번식에서 2번식을 뺀다. 이렇게 2차항 소거시켜준다 하면 남는 게 m 플러스 1x 더하기 m 플러스 1은 0이 될 거야. 그러면 인수분해 된다 아이가? 따라서 m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은 0. 즉 m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공통근이 나온다 이 얘기인 거지. 자, 그래서 m이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x가 마이너스 1인 공통근이 나온다 했으니까 일단 m이 마이너스 1일 때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m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얘기를 집어넣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에 밑에도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2차식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 두 개는 2차식 두 개가 같으니까 공통근이 한 개만 나오겠나? 두 개까지 나오겠나? 다시 한번. 그러니까 m이 마이너스 1이거나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공통근 한 개를 가집니다 라는 선택지가 나오는데 만약에 m이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집어넣으면 식이 위의 식은 이렇게 되고 밑에 식도 이렇게 돼가지고 위아래 식이 똑같은 식이 돼버려. 위아래 식이 똑같은 식이 돼버려. 그러면은 얘네 둘은 공통근을 한 개만 가질까? 아니면 두 개까지 가질 수 있을까? 두 개까지 가질 수 있겠지? 그치? 그치? 아예 같으니까. 아예 같으니까 최대 두 개. 최대 두 개 무한개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얘가 2차식은 는영이라는 식이 돼버려가지고 는영이 되는 2차 방정식의 근은 두 개니까 얘네 두 개 공통근을 찾으라고 해도 두 개까지밖에 안 나올 거야.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여 친구가 들어가게 되면은 공통근이 두 개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상황이 돼버리고 만약에 공통근을 하나만 갖도록 하는 x값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공통근을 하나만 갖도록 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 케이스밖에 못 들어간다 이 얘기인 거야.
x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만약에 이 문제에서 공통근이 한 개밖에 없다. 그때 x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m이 마이너스 1일 때는 공통근이 2개가 나오니 최대 두 개까지 나오니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공통근 얘밖에 안 되겠구나 라고 둔다는 거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를 직접 대입해 보면은 위의 식은 1 마이너스 2m 더하기 m은 0 따라서 m이 1이다 라고 나오거든. 그렇게 m이 1입니다 라고 나오면은 위에 있는 연립방정식이 원래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은 0일 때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었습니다 라는 이러한 방정식이 되니까 이러한 방정식이 였어서 공통근이 마이너스 1 한 개밖에 안 나오더라 라고 볼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진짜 이해돼? 그치, 해석이 그렇게까지 쉬운 문제는 아니야. 응. 이게 마냥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면 어려운 문제 중에 속해. 빡센 문제에 속하기도 해요. 마냥 쉬운 애는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로 이때 공통근이 한 개 놓여져 있을다. 얘도 공통근이 한 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m값과 공통근 x를 찾으세요. x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얘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 친구도 내가 이 창 소거해가지고 문제 풀 수 있겠구나. 따라서 1 빼기 2 해가지고 싹싹 제거해주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은 0입니다. 이렇게 나올게요. 아, 쌤 또 문제 잘못 적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입니다. 이렇게 나올게요. 그러면 얘는 따라서 x는 1밖에 안 나오니까 아, 이게 바로 두 개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공통근이구나 라고 해주고 위의 식 둘 중 아무거나 x에 1 집어넣어 주시면 따라서 m값도 1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공통근 문제예요.
그치. 사실 이거는 친절하게 얘네들이 묶어줘서 그렇지. 그냥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2x 마이너스 4는 0이랑 x제곱 더하기 4y 플러스 y제곱은 0이랑 얘네 두 개 공통근이 있다 이지랄 해버리면은 아씨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데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지. 그치? 그래서 보통은 얘네 이렇게 묶지 않아요. 보통은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나오진 않아. 학교 문제가. 그냥 식 두 개 딱 줘놓고 얘네 공통근이 있대. 그러면 그 친구 때 m 얼마고 x 얼마야 라고 묶어보니까 아 공통근 문제가 나오면은 연립방정식 문제구나 라고 생각해주는 것도 나름의 스킬인겨. 맞아요. 너무 그지 같아요. 가끔 가다가 학교쌤들이 이렇게 빡세게 내지 어지간하면 이렇게 빡세게는 안 낼걸? 응. 근데 쌤들이 빡세게 내면 이렇게도 빡세게 낼 수 있다 이건 거야. 만약에 학교쌤이 이번 시험 문제 진짜 어렵게 냈다 하면 여거 문제 하나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지. 응. 자, 근데 이렇게 공통근 문제의 특징은 여거 안 묶어주고 이 식이랑 이 식이의 공통근이 존재합니다. 이렇게만 놔둔다 했잖아. 그래서 이거 괄호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연립방정식이라 했잖아. 근데 여러한 식에서도 두 개 따로 떼놨더니 니네가 알아서 연립을 하네? 그러면 식 하나를 아예 뺄게. 그럼 식 하나를 아예 뺄게. 라고 하는 방정식의 수가 그 식에 있는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은 부정방정식을 들고 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들고 오기 시작한다는 거야. (3x) 더하기 2y가 15가 되는 자연수 xy를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들고 온다는 얘기야. 맞아요. 알아서 푸세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치? 해가 3개인데 2개만 들고 오는 그런 느낌이지. 그치? 이거 심지어 너네 중2 때도 했대. 3x 더하기 2y가 15일 때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xy를 구하세요. 어떻게 구하면 돼? 그치, 범위는 있어줘야지. 범위도 없으면 그건 양아치 새끼예요. 양아치라니. 아니 양아치 맞지? 여기서 자연수라는 거 싹 빼봐. 실수도 되고 복수수도 되고 다 될 텐데 그러면 큰일 나잖아.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은 진짜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 처음 배울 때 그때처럼 하면 돼. 이렇게 더가 얘네를 그치. 고1이면 복소수 배웠지. 그치? 해가지고 이렇게 만족하는 XY니까 그것도 자연수를 구하세요 하면은 일일이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일일이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X가 1이면은 3이니까 2y가 12. 그럼 y는 6이겠네. X가 2면은 6이니까 2y가 9되네? 어이구 안 되겠네. 그러면 X가 3이면은 9니까 2y가 6, y는 3. X가 4면은 2y가 3. 아, 또 안 되네. X가 5면은 2y, y는 0. 그러면 여기서 자연수만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따라서 답은 1,6 또는 3,3이구나. 이렇게 구한다. 이게 부정방정식 푸는 방법이에요. 얘밖에 못 써. 이렇게밖에 못 써. 이렇게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애들 어떻게 풀면 되냐? 이러한 애들을 뭐라카노? 따라서 앞으로는 어떤 애들 할 거냐? 이러한 애들만 주구장창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친구들 중에서도 일단은 범위가 조금 좁은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즉 진짜 처음 봤을 때 문제 개 대충 만들었다는 소리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얘기했잖아. 되게 양아치 같은 문제가 부정방정식이에요. 근데 이러한 부정방정식은 진짜 이렇게 일일이 넣는 방법밖에 없어가지고 얘네는 풀이 방법이 그나마 정해져 있다는 게 다행인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정수,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수, 자연수 범위잖아. 정수, 자연수 범위. 제일 편한 게 무엇이냐? 곱하기 했을 때 맨 개가 개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정수, 자연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상수입니다. 라는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이 친구는 어지간하면 다 나와. 봐봐. 만약에 실수 조건이라고 생각하면은 곱해서 8이 되는 수를 찾으세요. 루트 2도 나오고 루트 4도 나오고 루트 6도 나오고 아주 개판이 될 거야. 그치? 근데 곱해서 3이 되는 수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은 4가지밖에 없어요. 1 곱하기 3, 3 곱하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4가지밖에 없어. 이거 4가지만 노가다 띄면 된다는 얘기야. 하다못해 곱해서 9가 되는 애를 찾으세요 라고 해도 1 곱하기 9, 3 곱하기 3, 9 곱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단 것들만 추가로 해주면 되니까 실수보다는 그래도 적은 6개 안에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수, 자연수 범위에 있는 부정방정식은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상수입니다. 어쨌든 뭐 곱하기 뭐가 상수입니다 라는 모양을 줬을 때 노가다 뗄 수 있는 범위가 생기기 때문에 그나마 실수보단 나아요. 그래서 여 조건에 있는 애들은 곱하기는 이겁니다 라는 식으로 노가다 띄워주면 문제가 끝납니다. 자, 일단 거기에 대한 문제 예제로 대표 74번 볼게요.
이런 문제. xy-2x 플러스 y-5는 0입니다. 이 친구의 해가 정수 xy라면 얘네 해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라 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 어떻게 푸냐면은 일단 앞에 거 붙잡고 공통인수 꺼내봐. 일단 앞에 거 잡고 공통인수 꺼내면은 x 꺼내가 y-2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 y-2랑 똑같게 여 뒤에 있는 애도 y-2로 묶어봐. 그러면은 y-5가 y-2가 됐으니까 뒤에 -3이 남을 거고 이 -3을 오른쪽으로 넘겨주면은 인수분해가 되길 x 플러스 1 곱하기 y-2는 3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x 더하기 1이랑 y-2가 1 곱하기 3이라서 3이 됩니다. 3 곱하기 1이라서 3이 됩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서 3이 되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서 3이 됩니다. 이렇게 케이스를 나눌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 y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얘가 x 더하기 1이 1일 때 x가 0일 때 y-2가 3일 때 y가 5일 때 x 더하기 1이 3이다 x가 2일 때 y-2가 1일 때 y가 3일 때 이런 식으로 일일이 찾아주면은 여 친구가 정수 곱하기 정수 해가지고 정수 계산식 나올 거니까 이렇게 노가다 띄워주면은 정수인 애들만 나오게 되더라. 이러한 풀인 거지. 어쩔 수 없어요. 노가다 띄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친구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부정방정식 풀이 첫 번째. 그치? 그나마 직관적이긴 하지? 자, 근데 정수 조건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 있겠어? 정수보다 더 큰 거. 실수. 실수 유리수 조건에 부정방정식도 있는데 얘는 비교적 편해요. 얘는 비교적 편해요. 실수 유리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실수 성질 중에서 복소수란 다른 성질 뭐 있어? 맞아. 실수 문제는 쉽게 내요. 차라리.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실수는 무조건 제곱했을 때 양수가 나온다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 친구는 무조건 식 정리하면은 제곱 더하기 제곱은 는 0 이렇게 나와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는 0이 나와요. 그래서 얘는 차라리 문제가 쉬운 게 어떻게 풀면 되느냐?
여기에 실수 xy 근을 찾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1차항의 개수만 싹 봐봐. 마이너스 6xy네? 그러면 이 친구 9x 제곱이랑 2y 제곱 이거 필요하단 얘기네?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잡아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는 거. 3x 마이너스 y의 제곱 만들 수 있구나. 하나 해삐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1차식. 얘는 완전 제곱식 되려면 못해도 y제곱 써야 되는데 딱 노란색에서 y제곱 하나만 썼잖아. 노란색에서 y제곱 하나만 썼으니까 파란색에 쓸 수 있는 y제곱이 하나 남겠지? 그치? 그러면 그 하나 남은 걸로 y 플러스 2의 제곱까지 해주면은 그러면 자동으로 뒤에 있는 숫자가 다 써야질 거예요. 실수에 대한 부정방정식은 무조건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면 뒤에 있는 애가 무조건 깔끔하게 능력으로 떨어질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제곱으로 만드는 감각만 훈련시키면은 이 친구 그래서 3x가 y랑 똑같고 y가 마이너스 2랑 똑같으니까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2겠구나 까지 해주면 얘는 문제 끝난다는 얘기인 거야. 얘는 이렇게만 해주면은 얘기 끝난다 이 얘기인 거야. 해가지고 부정방정식이라는 거는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은 걸 얘기하는데 정수는 아무래도 노가다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한 정수보다 실수 조건이 앞으로도 되게 자주 쓰이면서 실수 조건이 이러한 감각 연습하기 제일 좋거든. 이 감각 쓰는 게 나중에 가서 진짜 중요한데 이거 연습하기 너무 좋아가지고 실제로 문제에서 자주 다뤄지는 건 얘네입니다. 해가지고 여 친구는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은 오늘 하는 연립방정식은 모두 마무리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질문? 그치, 이게 최종 코스 격하지, 그치? 여기까지 해서 질문 없지? 그러면 오늘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